이 인물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글쎄요, 정성호 장관이 연일 여당이, 특히 정확히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여러 입장에 대해서 건건히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 전에요, 추미애 법사위,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제 데뷔전 성격의 하나를 치렀습니다. 일단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안 오셔갖고.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 및 고유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은 일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간에 영한 시간에 하세요. 자 진행해 나가면서 그때 의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다마자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제가 인사 말씀 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아직 회의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협의가 안 된 안건이잖아요 지금. 상전입니까? 아니 위원장이 의사 진행 못하게 지금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좀 방해했습니까? 의사진행 협의할 적도 없어요. 그래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전 법사위원,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 물러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제 데뷔전 성격의 이 자리, 송영훈 대변인, 이게 시작부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어요. 협의도 안 건 바로 시작했다 이겁니까? 저 상황이요. 사실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는 시대의 뉴노멀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있던 시절에도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 간의 대치가 가장 첨예했던 최전선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서 이춘석 의원이 저 자리를 물려받았다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지금 낙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다시 독식하면서 추미애 의원이 맡았는데 초반부터 저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벼락부자가 본인이 가난하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마음 씀씀이를 아주 좁게 가져가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정신적 소수당, 정신적 야당 마인드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최소한의 아량도 없으면 어떻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법사위에서 계속 저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반론과 이런 건 이제 이어서 또 이어지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근데 어제 법사위에서 확정된 게 있어요. 다음 달 1일 논란의 윤 전 대통령 의자든 이런 특검 조사에 불응하겠다.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CCTV 열람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정확히는 그제였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어제였습니다. 정성호 장관에게 이거 공개할 건가 했더니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공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가 이수진 의원이 정 장관을 약간의 몰아붙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 개혁에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엔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의 신중론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앞으로 당정되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지금은 이런 중수청이나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걸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죠.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표현이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그 기능을 뭐 재분배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여기 화면에 보이지만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만들어봤는데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의 검찰개혁안과 정성호 장관이 생각하는 법무부 개혁안이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지 않더라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 김진욱 대변인. 근데 일단 이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근데 그 조금 전에 민영배 의원이 무슨 입장을 냈냐면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성호 장관 의견을 반영할 이유는 없다. 특이 초안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고, 장관 사견 내는 걸 본분에 충실한 건지 우려된다고 했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글쎄요. 민영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 의견에 반기를 든 건 아닙니까? 지금 당과 이 법무부 장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부 의견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오늘 글을 하나 올렸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본인이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중이고, 근데 지금 당과 본인의 생각이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른 방향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서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의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자라고 이미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면서 합의를 한 것이에요. 그때 당시 나왔던 것이 뭡니까?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그 정부조직법상에서 현재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의 정부조직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들과 정성호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파트에 구분되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뭐 약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전체 안을 가지고 이것이 민주당 안과 다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이 지금 소위 이 기소청, 공수청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9월 중순까지 또는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자리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의 저에게는 당 지도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본인이 대신 전했다는 취지인 것 같고, 맞아요. 김진욱 대변인 분석과 전망처럼 방향성은 비슷하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고 잘 될 거다. 추석 전후든 뭐든. 근데 송영 대변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여러 온도차 혹은 파열음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너무 강성으로 가는 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고, 김민석 총리도 검찰개혁 좀 지금 정성호 장관, 물론 조국 교수나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입맛대로 발언한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긴 한데, 신중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지려발 건 좀 지려밟자고 하는 취지인데,
당이 너무 세게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온도차는 확실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있고 정성호 장관처럼 저 정도의 이견조차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요.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나라 범죄자 천국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수사권이 충돌하는 문제도 거기서 해결하고 이의 신청하는 사건들도 다 거기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 작년 통계를 보면 1년 한 해 동안 고소 사건이 48만 건이고요. 고발 사건이 9만 건입니다. 합하면 57만 건이죠. 예. 10%만 피해자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의 신청해도 5만 7천 건. 20%가 한다면 11만 4천 건입니다. 그것을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이어서 정치적 중립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명 중에 9명이 정부나 여당 몫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시스템을 강행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당의 핵심, 내각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 간의 온도차와 파열음, 글쎄요. 뭐 파열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각차는 있는 것 같은데 3위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성호 장관 얘기.